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동문서답으로 일관했고 답변할 수 없다라고 했고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슴에 적개심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우선 대정부 질의라는 것은 정부의 부처 또는 기관장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업무와 관련해서 잠깐만요. 네,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하는데 답변할 수 없다,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다,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게 맞습니까? 자, 제가 다시 질문드립니다. 공영방송과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송과 통신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앉아있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제가 미리 받은 질의의 요지는 KBS 수신료 관련이었습니다. 제가 MBC 보도본부장이었던 것이 2014년 벌써 11년 전의 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 보도본부장 아닙니까? 시절에 있었던 일을 질문하는 것이 대정부 질의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궁금하게 생각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본인의 생각이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국회에 나와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십시오. 방통위원장 자리 사퇴하시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가슴 속에 있는 적개심을 저작거리나 광장에서 토해내십시오. 그러지 않고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한 국회의원이 저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어제 통합징수를 위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KBS 직원 4,000명, 5,000명, 직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KBS 직원 5,000명을 위해서 5천만 명의 국민들이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이 어제 다시 통과된 그 법안입니다. 저는 공영방송 KBS의 재원이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BBC는 KBS 수신료의 10배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KBS 수신료를 올려야 하는 것이 맞지, 국민들이 분리징수하는 이 선택의 자유를 우리 국회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 네. 직원 5,000명을 위해서 전 국민,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진숙 위원장님 며칠 날 업무 복귀를 하셨죠? 1월 23일입니다. 그렇죠. 국가 AI-위원회 주재로 부처 간 협의 끝에 기본법 시행령 고려해서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쪽으로 결과가 났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과정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말씀대로 AI 기본법이 먼저 만들어졌고, 저희는 AI 기본법은 AI 관련해서 발전과 지능에 관한 것이고, 저희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2월에 발표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입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이 아직 되고 있고 AI 거기까지 이용자 듣겠습니다. 보호법을 충분히 들었고요. 방통위에서 본인이 컨트롤 타워세요. 부처 협의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에는 시장에는 방통위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따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지 않고요. 묻지 않았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이진숙 위원장님은 방통위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상 전문성 면에서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꼴이라고 보고요. AI 시대에 저는 큰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인사청문회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통위원장 수준의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다고. 이걸 속된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월급 루팡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을 하지 않았고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끼어들지 마시기 일방적으로 바랍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끼어들지 위원장님? 마시라고요. 말로만 떠든다고 되겠습니까? 결과물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모욕적이다. 모욕을 받을 일을 본인이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제가 제재를 해도 끼어드니까 그런데 끼어들지 마십시오.
지금 나오는 자세를 보면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진숙 위원장이라는 분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격을 갖추고 위엄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추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마시고 전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간의 이은기 연구반이 위원님 운영되고 질의하십시오. 이진숙 위원장, 제가 질의할 때 묻는 것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항상 질의 방해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2주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숙의 윤석열 파면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 인정합니까, 내용? 제가 인정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인정을 했어요. 완벽하게. 계엄에 대해서 다 사과를 하셨어요. 그때 이진숙 위원장은 업무정지 중이라 사과를 못했는데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사과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제가 대신에 사과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기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사과하셨어요. 지금 장관급 방통위원장이잖아요. 사과를 못하겠습니까? 다른 분들의 결정에 대해서 가타부타 제가 답변할 모든 수 분들이 없는 문제라고 다 생각합니다. 사과했어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사과를 안 하겠다는 건 인정 못 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정치적 중립 위반. 그때 업무 정지 중에 보수 유튜브에 계속 출연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했어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 7가지 지적사항을 줬어요. 7가지 무려. 저기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대전시장이요?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출직이 안 정하겠다고 약속을 한번 하세요. 그런 식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적으로 선언을 하라든가 사과를 하라든가 그런 일은 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예, 뭐 답변이 뭐. 예.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